최근에 맹렬한 활동을 펼쳐오던 이해훈 바른정당 대표에게 갑자기 돌발 변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명품 가방과 시계, 그러니까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인데요. 파주에 가 있다가 긴급 기자회견까지 이 대표가 자청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세탁을 했어요. 젓갈 두분 넣었어요. 젓갈 두 가지 넣었어요. 사장님이 되게 싱싱한데 이게 지금 6,000원에 팔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력이 있네. 예. 제가 망쳐놓고 제가 요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예. 가져갔어요. 예. 감사합니다. 바른정당이 더운 여름에 힘내시라고 응원 왔습니다.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해오는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제대로 차단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심려를 끼쳐서 여러 가지로 유감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허성부 경남대 초빙 교수, 그리고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깨끗한 정치를 표방했던 바른정당인데요. 이해훈 대표가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식이었겠습니다. 일단 그 금품을 받았다고 해서요. 제작진이 시계와 옷에 대해서 그리고 가방에 대해서 봤더니 상당한 고가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제품들입니까? 그러니까 뭐 방송이라서 제품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구땡 가방하고요. 네. 우리 뭐 흔히 말하는 그 가방하고 까르 땡땡 시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 일반인들도 저게 저 가방이구나, 저게 저 시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이걸 포함해서 이제 6천만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해훈 의원의 해명은 이것들이 일종의 그 코디 용품이었다는 것이고요. 다 돌려주거나 돈으로 다 갚았다는 것이고 사업자 A 씨의 주장은 조금 다릅니다. 자, 일단 선물로 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해훈 의원의 인터뷰, 월간지 인터뷰를 자기가 돈을 써가지고 광고도 되고 기획도 했다. 그런데 이해훈 의원이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법정에서 가려지겠으나 지금 제가 볼 때는 이해훈 대표가 막 바른정당의 대표가 된 직후이기 때문에 일단 명예상으로는 상당히 큰 데미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이해훈 대표가 금전이 오갔지만 다 갚았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었는데요. 일단 오늘 많은 분들이 저 가방과 시계, 연예인들, 일명 특급 스타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걸치거나 차서요. 유행이 됐던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 번씩은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제품들이죠.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 중에서는 대중적인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것들이라서 이현 의원이 설명을 하신 것처럼 저게 이제 코디용으로 쓰이기에는 적합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고가 이런 거는 아니고 적당히 고가라는 표현이 이상할까 적당히 고가인데다가 뭐냐면 이제 이현 의원이 경제 전문가셨잖아요. 그러시죠. 경제 전문가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직업인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정치인으로서 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세련된 모습을 연출할 필요도 있었다. 사치로 자칫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두 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물품이고 뭐 아주 그 높은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금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예물로도 많이 쓰이는 그런 제품들이어서 딱 저것들을 하필이면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만한 제품으로 누가 저렇게 코디를 해줬다는 것도 신기한데 저는 한 가지 이 보도를 보고 궁금했던 게요. 이 이해훈 의원에게 저분이 이렇게 다가가셨다는 시점이 2015년 10월경이잖아요, 처음에. 근데 지금이야 지금 바른정당 대표가 돼 계시지만 그때는 사실은 이게 박근혜 정권 밑에서 별로 이렇게 좀 뭐 밉보여서 그렇게 흔한 말로 이렇게 잘 나가는 정치인도 아니었는데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조금 그 부분이 의아하긴 합니다. 일단 하나씩 짚어보면요. 이해훈 대표의 입장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만 A 씨라고 하는 사업가 이야기는 자신이 이해훈 대표에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줬고 이것이 이해훈 대표의 인터뷰, 섭외비, 광고비에도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접근을 하나요? 그다음에 여성 정치인분들은 또 명품하면 오히려 소탈하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좀 거절할 법도 한데 상당히 접근하는 분들이 저돌적으로 오나 보죠? 예, 뭐 굉장히 지금 요즘
뭐 너무 화려한 옷이나 또 패션 감각이 뛰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은 네. 오히려 부자 정당 또는 뭐 우리하고는 서민들과는 삶이 다른 뭐 별나라 사람 이렇게 해서 네. 오히려 국회의원 이미지가 나빠지죠. 그래서 좀 수수한 이미지, 약간은 뭐 촌스러운 이미지를 억지로라도 연출을 하는데 네. 아마 이제 이혜원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경제 전문, 경제통이라고 불리는데 저분이 이혜원 의원한테 접근을 하게 된 건 아마 그 경제계와 관련된 분들하고 접근을 하기 위해서 네. 그 통로로 삼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이제 그 뭐 정치권의 뭐 원로 정치인으로부터 동양인이라는 이런 구실로 이렇게 접근이 됐다 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이 굉장히 조심합니다. 과거부터 알고 있던 분이 아니라 갑자기 새로운 분이 나타나면 잘 안 만나려고 하고 네. 그러는데 그럴 때 접근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누구를 중간에 끼워서 우리 같은 고향 사람 또는 뭐 같은 문중 사람 아니면 또 학교 동문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경계심이 그 중간 그 소개자로부터 믿음 때문에 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네. 이번에도 그런 분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2015년에 만난 거 아닙니까? 네. 2016년에 뭐가 있습니까?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혜원 의원 다시 정계로 들어와서 복귀해서 당선이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접근하기에 좀 수월한 타이밍을 잡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래저래 지원이 필요했던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추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사업가의 주장을 하나 더 짚어본다면 이혜훈 대표가 보내온 듯한 문자를 공개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부족한 저 때문에 고생해 주시는 걸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지금- 어떻게 갚아야 할지 어떤 게 그렇죠. 추정이 되나요? 이 문자를 보면 상당한 역할을 지금 이 A씨라는 분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국회의원이 아무리 그래도 이런 단어를 잘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관계가 그리고 그분의 어떤 역할이 있었다는 거는 이 문자로서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줬다. 네. 그리고 이혜훈 대표가 총선에 당선되면 도와준다. 그러니 돈을 달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지금 이혜훈 대표가 하는 해명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종의 이제 진실 게임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인데 어떤 형태로든 이혜훈 대표가 바른정당이라는 새로운 어떤 개혁 보수를 내걸고 등장한 이 정당의 대표의 지금의 상황이라 그러면 본인뿐만 아니라 정당에게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른정당이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긴급히 기자분들 불러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금전이 오간 건 맞다. 또 총선을 앞두고 만난 것도 맞지만 다 갚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빌리기도 하고 갚기도 하고 중간쯤에 딱 갚고 또 빌리기도 하고 이건 직접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리기도 하고 갚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쯤에 또 다 이제 갚고 갚은 후에 또 빌리기도 하고 예 그런 금전이 오고 간 거는 네. 다 갚으셨다는 네 갚았고 그다음에 그 뭐 청탁이 있었다든지 어떤 대가라든지 그런 얘기에 돈이 전혀 아니었다. 코디 소품을 가져왔고 그 코디 소품에 대해서는 물품 처리를 하고 구입 비용을 다 완납을 했습니다. 등등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한 6천만 원 정도. 당초의 해명을 보면은 다 돌려줬다라고 됐다가 잠시 뒤에는 어쨌든 돈에 대해서는 다 갚았다고 했기 때문에요. 뉘앙스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답변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겁니다. 네. 선거하기 전에 2015년 그 상황은 일단 이혜원 의원이 그 당시 조윤선 전 장관하고 공천 경쟁을 했습니다. 네. 누가 저 지역의 후보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A라는 사업가가 왔겠죠. 네. 뭐 도와준다니까 제볼 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빨리 이거는 결제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대해 보면 선거 끝나고 나면 그냥 자기가 이제 도치관에 빠져가지고 이런 걸 정리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타이밍입니다. 자, 2015년 10월이라든지 또는 이 리포트에 나온 이 월간지 인터뷰할 때 이혜훈이라는 정치인은 힘이 없는 정치인입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 현재 이혜훈이라는 정치인은
바른정당의 대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2015년부터 있던 관계가 터져나왔을까? 여기에는 의심이 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해운 대표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단 처음 해명을 보면 언론에는 돈은 받지 않고 물품은 받았다가 물품은 포장도 안 뜨고 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돈도 받은 거로 하고 3, 4개월 전에 다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명들이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가 A씨와의 관계를 갖다 설명하면서 다른 정치인 여당의 2명, 야당의 2명도 나와 비슷하게 접근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기자들한테 설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해운 의원이 저는 억울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 부분은 팩트를 가지고 확실하게 해야지 지금 같은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는데 빨리 고발하십시오. 왜냐하면 검찰에 고소하는 순간 일단 이거는 수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실이 드러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지금 바른정당의 대표라는 이해운이라는 큰 정치인의 위상이 이미 조금씩 흔들리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해원 대표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게 문제는 아까 좀 전에 자유화변을 공교롭게도 김무성 전 대표랑 같이 있으신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바른정당이 한참 자유한국당과 통합 논의 같은 것들이 막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국민의당과 연대를 하든지요. 국민의당과 연대를 한다든가. 근데 그런 식의 통합이나 연대 쪽에 김무성 전 대표 측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반대로 이제 이해원 대표 측의 한 10여 명 부분은 또 반대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게 어쨌든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타격이 당 대표에게 가게 되면 이해원 대표를 따르던 의원들 쪽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진성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하필이면 왜 이 시점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까 궁금해지는 거죠. 저기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고 김태호 전 의원 시아버지로 두신 분 아닙니까? 또 지역구도 서초갑 상당히 부촌으로 불리는 곳인데 일명 금수저로 불렸다는 이해운 의원에게 왜 그 당시에 이 명품 구분이 도와주셨다면 그것에 대한 오늘날까지 이런 논란이 필요했을까라고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래 그 지역구에 산다고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 이게 이해운 의원의 해명입니다. 그런데 사기 전과가 있는 분이라고 했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까지 할 정도면 빨리 진화를 하고 빨리 소명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 돈을 빌렸다 그러니까 차용증하고 영수증을 지금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소명이 좀 더 설득력 있게 국민에게 전달될 텐데 그 얘기만 하고 그걸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 수사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촛불 앞에 이제 뭐 이 바로 앞에 촛불이죠. 이제 20석분이 안 되는 이 바른정당 자체가 굉장히 이제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은 저 지역구는 이제 본선보다 예선이 더 힘든 선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당의 공천만 받으면 보수 정당에서 그동안 쭉 당선되던데고 선거운동 열심히 하면 오히려 유권자들이 싫어한다 하고 정도의 그런 지역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선이 지금 붙어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선 때는 본선 때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저런 예선은. 그리고 저희 보선이 되는 돈도 아니에요. 저 돈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출되고 사라져버리는 돈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뭐 저런 주장들의 진위 여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이제 돈이 예선을 앞두고 좀 절박하게 필요하지 않았느냐.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또 선거에 들어가는 돈이 무슨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런 예선에 들어가는 고비용은 뭐 후보자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돈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떤 정치적 타격이 있을지를 여쭤보기 전에 여성 정치인들에겐 과거에 이제 라스포사 많이들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명품이라는 게 항상 여성 정치인에게 따라다니지? 정작 여성 정치인들을 보면 억울하실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가급적 패셔니스타로 안 불리고 패션 테러리스트로 불리고 싶다. 소탈하게 무채색으로 튀지 않게 입고 싶어하는 분들이 여성 정치인들 생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 정치인이 나경원 의원이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공주라고 비춰지는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거부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 이제 돌이켜 보면 아마 이 서울시장 선거 때인가요? 그때쯤 나왔을 때 굉장히 허름한 잠바와 신발 뭐 이런 것들을 입고 나왔는데 그때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공감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너무 자기적으로 이렇게 허름하게 보이면 그것이 의도성이 이제 국민들에게 비춰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공감을 못 넣는 그런 장면인데 지금 이런 어떤 명품의 장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혜원 의원이 이거를 입고 무슨 선거 운동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친분 관계가 굉장히 이제 짙어지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걸 한번 입고 뭔가 홍보할까 중요한 그런 장면에 나가면 어떻게 했느냐 뭐 그런 제안을 받아서 아마 받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혜원 대표 같은 경우에도 화려한 옷을 평소에 입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항상 그냥 티셔츠나 아니면 와이셔츠 바람으로 현장을 누비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더욱더 곤혹스럽게 느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게 선거 캠페인 중에 입는 옷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의정 활동할 때 입는 옷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영국 가디언즈가 옛날에 한번 그 여성 정치인에 대한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럽의 여성 정치인도 곤혹을 이제 갖는 게 뭐냐면 남자는 아무리 1억짜리 옷을 입어도 무슨 옷을 입는지 잘 모릅니다. 넥타이하고 구두 정도인데 구두 잘 안 나오는데 여성 정치인은 스카프라든지 또 예를 들어 가방이라든지 뭘 들면 일반 국민들 특히 여성 유권자들은 저게 뭐라는 걸 압니다. 헤르메스인지 구찌인지. 그러면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이 의상 공격은 어느 나라나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무채색으로 입는다고 하지만 제가 이제 나경원 의원이 저 선거 캠페인할 때 옆에 있었는데 우리가 무조건 화려한 옷 못 입게 하고 10만 원짜리 미만만 입으라고 한 이유가 강북 유권자한테 별로 어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 때는 서울시장 선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일반적인 의정 활동 때 만약 여성 정치인들이 옷을 좀 허름하게 입잖아요. 그러면 또 비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자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안 나타나면 비판하듯이 의정 활동할 때 여성 옷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유권자 측에서 뭐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이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서초 가반입니까 지역구가.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아까 까르땡땡이나 구땡 가방을 한 이유는 저런 코디를 한 이유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유권자들은 저런 이혜원 의원의 모습을 좋아할지도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 유권자들이 화려하게 입는다고 하지만 그 옷이 그렇게 비싼 옷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여행 가서 여성 정치인, 유명한 여성 정치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야 할 것 없이 옷에 대한 고민은 대한민국 여성 정치인이 정말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도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잘 입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못 입을 수도 없고 여성 정치인들의 고충이 있다라는 말씀을 대변해 주셨는데요. 자 일단 이제는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이혜원 대표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기서 어떻게 마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른정당 입장에서 이것이 만약 더 파문이 커진다면 이혜원 대표 본인에게는 어떤 타격이 있을 수 있나요? 일단 지금 가장 이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 텐데 그러려면 검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차용증 같은 거 아까 잠깐 지적하신 것처럼 그 돈을 갚은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좀 걱정스러운 게 이게 아까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전에 현금으로 500만 원 받았다가 총선 끝난 주께 바로 갚았다 이런 말씀은 상당히 가까운 사이셨기 때문에 그냥 현금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봐요. 저는 이게 정확하게 뭐 차용증이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설령 이혜원 의원이 정말로 갚으셨다 그래도 명확하지 않아서 좀 흐지부지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한두 개라도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이게 이혜원 의원에게는 굉장히 의혹으로, 그러니까 이혜원 의원이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게 아니라 의혹으로 남아버리게 되고 그거는 정치인들에게 그런 어떤 정치 자금과 관련된 의혹은 상당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른정당 자체가 지금 사실 내용이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이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당대표가 그런 걸로 해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당연히 급격도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겠죠. 결국 두 가지라 봅니다. 뭐 첫째 하나는 그 두 사람 사이에 대차 대조표가 안 맞아서 터진 일일 수도 있고요. 둘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른정당이 지금 묘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원내 4개 정당 중에서는 가장 약한 골입니다. 제일 흔들리기 쉬운 정당인데 그 중에서도 당내 분열이 있고 자강론자들 때문에 죽도밥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강론자들을 흔들기 위한 하나의 포석일 수도 있다. 이런 뭐 둘째의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래저래 나온 시점에 대해서는 좀 미묘하니까 잘 들여다봐야겠다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